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는 금관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열기를 보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43쪽 생강열기 볼까? 소제목이 뭐지? 신라는 금관을 왜 만들었을까지? 첫 번째 발문이야. 금관은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요? 그림에서 금관 보이지? 금관은 어디 있던 것일까? 금관 밑에 그림은 신라의 무덤이야. 여기 무덤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무덤을 고구려 무덤하고 백제 무덤하고 한번 비교해봐.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 발문이야. 금관은 무엇을 할 때 사용했을까요? 금관은 언제 사용했을까? 금관은 누가 사용했을 것 같아? 세 번째 발문이야. 금관의 장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금관 봐봐. 금관에 어떤 장식들이 있니? 세워진 것도 있고 밑에 뭔가 막 달린 것도 있지. 이 장식들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43쪽 본문 보자. 본문 질문이야.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에 대릉원이 있다고 써있지. 대릉원이란 왕의 무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야. 여기에 있는 무덤들은 어떤 형식의 무덤이지? 돌무지, 덧널 무덤이지. 돌무지, 덧널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 아래 그림 보자. 자, 여기서 널을 찾아봐. 널이라고 써있는 것이 뭐가 있니? 널강과 덧널이 있지. 널이 뭐야? 널이란 나무로 만든 간이나 상자야. 널이 몇 개야? 널간에 널이 하나, 그리고 더 있어. 겉에 있는 널, 덧널. 덧붙여 있다 이런 의미지. 널간에 무엇을 넣을까? 죽은 자의 시신을 넣어. 껴목걸이 상자에는 무엇을 넣을까? 껴목걸이를 넣었겠지. 그리고 그 겉을 무엇으로 막았어? 덧널로 막았지. 널 있고 나무로 만든 덧널 위에 무엇을 쌓았어? 돌을 쌓았지. 돌 위에는 무엇을 쌓았어? 흙을 쌓아서 봉토를 만들었지. 자, 이렇게 쌓아놓으면 돌무지랑 흙이 어떻게 되었어? 세월이 지나면서 확 무너지지. 그러니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쉬울까? 아니지.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었어. 그래서 지금도 도굴당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많이 보존돼 있어. 이런 무덤을 뭐라고 한다고?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지. 20쪽 보자. 백제의 무덤 있지. 돌무지, 덧널 무덤과 어떤 차이가 있어? 백제의 무덤은 문 열면 방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러니 도굴하기가 쉬웠지. 하지만 신라 무덤은 어떠니? 도굴하기가 힘들지. 덕분에 신라의 무덤을 도굴당하지 않아서 신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다시 44쪽 보자.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껴목걸이 중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니? 금관, 허리띠, 천마도 등이 유명하지. 허리띠는 북쪽에 살던 유목민의 허리 장식을 생각나게 한대. 왜 그럴까? 허리띠에는 굽은 옷과 물고기, 손칼, 숫돌, 약통, 집게 모양으로 만든 장식을 매달았는데 원래 허리춤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매다는 것은 늘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 북방 유목 민족의 풍습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해? 신라 사람들 중에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신라 무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5세기 때 신라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시기 신라의 독특한 무덤 양식이죠. 이 무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학자는 고구려와 백제의 돌무지 무덤에서 왔다고 하고요.
다른 학자는 낭낭의 덧널 무덤에서 왔다고 추측하기도 해요. 경주에 이러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요, 신라 임금의 호칭이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해요.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그만큼 최고 지배자의 힘이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권력이 세어진 마립간이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규모가 엄청난 무덤을 만들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6세기에 오면 커다란 돌무지 덧널 무덤은 차츰 자취를 감춰요. 그리고 신라에서도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신라의 돌방 무덤은 돌로 방을 만든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시신과 껴묵거리를 넣은 다음에요, 돌방 위로 흙을 다시 쌓아서 봉분을 만들었어요. 다시 학생 버전입니다. 45쪽 그림 질문이야. 어떤 그림이지? 말이 하늘을 나는 그림인 천마도지. 천마도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거야. 천마총이 뭘까? 무령왕등에서 나오는 릉, 이것은 왕의 무덤을 뜻해. 총은 무덤 주인의 이름은 잘 몰라. 그런데 특별한 유물이 나왔을 때 붙이는 이름이야. 천마도가 나왔으니까 이름이 천마총. 고구려에서 무용하는 벽화인 무용도가 나왔으니 무용총. 금관이 나오면 금관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천마도는 어디에 그려진 것이라고 했지? 자작나무로 만든 말다래에 그려진 것이지. 말다래가 뭐야? 여기 그림에 말다래 보이지? 왜 걸쳐놨을까? 자, 말이 막 뛰어가. 사람을 싣고 막 뛰어가. 그러면 진흙도 튈 수 있고 물방울도 튈 수 있니? 그러면은 말 탄 사람의 옷이 지저분해질 수 있지. 이런 것들이 튀지 말라고 말다래로 막아놓은 거야. 북방민족들이 말을 많이 탄다고 했지. 그래서 말다래도 북방민족의 풍습에서 배워온 거라고 해. 또 말다래는 자작나무로 만들었지. 자작나무는 추운 곳에 사는 나무야. 추운 지역에 사는 자작나무로 만든 말다래가 여기 한반도의 남부 신라 무덤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앞에서 살펴본 허리띠처럼 신라가 북방 민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지. 본문 질문이야. 말다래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신라인의 그림 솜씨를 알 수 있는 희중한 유물이라고 하지. 왜 이런 껴묵거리를 무덤에 넣었어? 다양한 껴묵거리를 무덤에 넣으면서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 살아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빌었던 거지. 그런데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껴묵거리를 묻고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풍습은 차츰 사라졌어. 왜 그랬을까?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죽어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 껴묵거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니? 금관이지. 금관은 지금까지 몇 점이 출토되었어? 지금까지 6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 자, 언제 만들었을 거라고 추측해? 왕과 왕비 등 왕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만 만들어서 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46쪽 그림 질문이야. 간태 보이지? 세움 장식은 몇 개 세웠어? 나뭇가지 모양의 세움 장식을 3개, 사슴뿔 모양의 세움 장식을 2개 세웠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는 신이 있는 세계로 가서 살기 때문에 나무와 사슴을 표현한 간을 머리에 씌워 다음 세상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했을 거라고 추측하지. 금관이 껴물거릴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뭘까?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매우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또 금관이 무덤에서 발견되었을 때 위치는 어디였어? 금관을
머리 위에 얹지 않고 얼굴을 다 덮어서 턱 근처까지 금간이 내려와 있었다고 했지. 왜 이렇게 했을까? 너네들은 왜 이랬다고 생각해?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금관은 현재 전 세계에 10개가 발굴되었다고 해요. 그중 6개가 신라 금관이고 1개가 가야 금관이에요. 이 금관들은 다른 데서 발굴된 금관보다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어요. 10개의 금관이란 단순히 아름답게만 만든 금관이 아니라 무속 신앙을 빚는 형태의 금관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금관을 안 만들었는지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신라의 금관은 무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왕관이 아닌 데드 마스크라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니 학생들이 금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물어봐 주시면 될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본문 수업을 마친 다음에는 수업 직후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수업 직후 복습을 마치고 학생들과 금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금관을 만드는 방법은 만들기 동영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유물 만들기에 비해 금관은 만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예측하셔야 합니다. 자, 교재의 내용이 앞에서 고구려와 백제에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더 중복되기 때문에 본문 수업은 다른 주제에 비해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관을 만드는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금관은 장식이 많기 때문에 작은 부속이 많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져요. 수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쏟아놓고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봉투에서 큰 장식부터 한 가지씩 꺼내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종이컵이나 작은 그릇에 넣어서 분류해서 넣은 다음에 만들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금관 만들기 할 때요, 장식이 많기 때문에 손 힘이 약한 어린 학생들은 장식을 모두 달지 않게 해주셔도 돼요. 적당히 입을 수 있도록만 달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학생들이 금관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식이 많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가 쉽게 보는 유물이 어떤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알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요, 금관을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까? 우리가 유물을 볼 때 만든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좀 더 진지하게 유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유물을 들여다보겠죠. 이제 금관을 완성했으면 유물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학생 버전입니다. 유물 질문이야. 금관이지. 금관은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되었어. 돌무지 덧널 무덤에 넣어진 물건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 무덤 속에서 발견된 많은 뼈목걸이 중에서 유명한 것은 무엇이니? 금관, 허리띠, 천마도 등이 유명하지. 허리띠는 북쪽에 살던 유목민의 허리 장식을 생각나게 한대. 왜 그럴까? 원래 허리춤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매다는 것은 늘 이독을 하며 살아가는 북방 유목민족의 풍습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신라 사람들 중에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천마도도 허리띠처럼 신라가 북방 민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지. 왜 그럴까? 추운 지역에 사는 자작나무로 만든 말다래가 신라 무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지. 말다래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신라인의 그림 솜씨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 뼈목걸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금관이지. 금관은
언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왕과 왕비 등 왕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만 만들어서 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금간이 껴목걸이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매우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왜 이런 껴목걸이를 무덤에 넣었어? 다양한 껴목걸이를 무덤에 넣으면서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 살아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빌었던 거지. 그런데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껴목걸이를 묶고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풍습은 차츰 사라졌어. 왜 그럴까?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삶이 죽어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유물을 보면서 배운 것을 정리해 주세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과 천마도, 허리띠, 금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